침몰하는 배에서 그냥 노만 열심히 저으면 돼. 그러면 같이 노 젓다가 침몰을 하는 거고 나라도 먼저 빨리 탈출을 하던지 그게 아니면은 이 배를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구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기는 그냥 무조건 그래도 저라면 졌다라는 조직이면은 사실 빨리 탈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산업공학 디그리가 있어서 다행히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보고 병역 특례에 지원을 해서 한 회사에 뽑혔습니다. 강남에 있는 보안 솔루션 회사에 뽑혔고 군대 대신 이제 병역 특례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근데 정작 그 회사는 제가 들어간 지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다른 회사를 또 찾아야 되는, 안 그러면 군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회사를 찾아서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에 갔고 그 회사에서 병특을 2년 동안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임원으로 이사직 제안을 받아서 사업총괄 임원으로 제가 일을 했고 3년 후에 회사가 또 망했어요. 제가 커리어가 좀 망한 데가 많아요. 왜 망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그게 결국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회사가 당연히 처음부터 그냥 망조로 갔던 건 아니고 제가 이직을 해서 처음 들어간 두 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회사였고 엄청 빠르게 잘 성장하는 회사였어요. 통장에 돈도 많았고 투자도 잘 받았고 그때 그 회사가 갖고 있던 소프트웨어 기술이 시장에서 되게 독보적인 그래픽 가속 엔진을 가지고 있었고 사이드로 모바일 게임 됐는데 그거 대박이 나서 게임과 솔루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캐시카우가 되고 있던 그래픽 솔루션이 제가 합류하고 한 3년 차 정도에 따라잡혔어요. 기술이. 구글에서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회사에 M&A 제안을 했는데 그 M&A를 거절하고 경쟁 모드로 전환한 지 1년 만에 기술이 따라잡혀서 시장에서 그냥 옵솔릿해져 버린 거죠. 기술이. 그러니까 남은 게 이제 모바일 게임 사업이었고 그 게임 사업에 회사가 집중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 회사의 기본 파운데이션 그리고 핵심 인력들 자체가 하드코어 엔지니어들이거든요. 게임 조직은 나름의 조직을 별도로 갖추고 있었고 대표님을 포함해서 그 회사의 핵심 인력들은 엔지니어들 출신이었는데 전기과 박사, 막 석사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주축을 이루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은 회사의 먹거리가 게임이라는 아이템 하나가 되다 보니까 회사의 모든 리소스와 포커스와 관심이 거기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기존의 소위 말하는 게임 전문가들이 이탈을 하게 되고 게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존 경영진들이 그 사업을 맡게 되면서 게임이 이제 산으로 갔고 그러면서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결국에는 회사가 좀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그 1년의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1년은 정말 팀원들을 독려하면서 좀 힘들게 버텼지만 결국에는 사장님과 저 마지막 둘이 남아서 셔터를 내리고 나온 그런 좀 어려운 경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회사가 좋고 잘 될 때 어떻게 운영이 됐었고 회사가 어려운 길을 걸을 때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요한 순간에 어떤 의사결정들이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옆에서 많이 학습을 하게 된 것 같고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성공적인 조직에 있을 때는 많은 것들이 너무 쉽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 잘 돼가고 있고 성과도 잘 나고 이럴 때는 문제가 일어날 일도 다들 뭐 여유롭고 마음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안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저도 지금 사실 제 첫 직장에서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가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과 배움의 기회가 좀 없다라는 느낌도 들 때도 있는데 어떤 것들을 배우셨어요? 회사가 잘 될 때와 회사가 안 될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근데 항상 좀 안정적이고 승승장구하는 큰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 이런 고민들을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월급을 못 받고 언제 우리 회사가 없어지고 내 직장이 날아갈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작은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경험을 최소 몇 번은 해본 그런 상황들일 거라 생각이 들고 저의 과거 이제 경험을 미뤄봤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레슨 런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조직의 리더로서 이제 경영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입장으로서의 좀 배운 레슨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도 어쨌든 그 회사에 처음에 사원으로서 들어갔고 또 구성원들의 입장도 잘 이해하기 때문에 회사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좀 레슨 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영하는 입장에서 회사가 안 좋아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우리 회사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그거에 대한 업사이드만을 보고 너무 많은 리소스를 베팅했던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되게 코어한 엔지니어들의 조직이었지만 게임이란 거는 컨텐츠 비즈니스고 이게 한 번 터지면 모든 거를 한 번에 좀 다시 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극지 않은 복권 같은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게임이 터지고
터질 확률은 희박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만 터져주면은 모든 게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한번 터져봤던 경험도 있고. 터져봤던 경험이 있는 그런 되게 달콤한 유혹이면서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은 이제 대표님이나 다른 경영진들을 다르게 어드바이즈를 하고 방향을 끌고 갔을 것 같은데 그 당시 팔로워 입장에서는 처음 이런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대박이 날 수 있는데 베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되면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결국 하나하나를 따져볼 때 차라리 엔지니어 역량을 가지고 인접해 있는 다른 산업으로 진출하거나 집중을 했다라 그러면은 또 결과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좀 더 팀의 역량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죠. 네, 결국 우리의 이제 코어가 뭔지, 우리의 코어 역량과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때 남들보다 게임을 잘 만들 수 있는 조직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그거를 잘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거기에 집중했던 것 뿐이지. 경영진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역량과 구성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좀 더 집중된 의사결정이나 선택을 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성원의 입장에서 제가 막바지에는 이제 HR 이런 여러 가지도 다 같이 관리하면서 이제 많이 몰입을 했는데 인사 관련 업무도 챙기고 월급 같은 거 못 준다고 뭐 통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구성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회사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상당히 많은 시그널들이 사실은 있어요. 물론 경영진도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지만 구성원 입장에서도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영진의 모든 얘기에 그냥 예스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고민을 같이 한다면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 결국에는 회사의 의사결정은 경영진이 하고 대표가 하는 거긴 하지만 그들도 어려운 순간과 시기에는 그런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 저희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예스맨이었어요. 과거에 잘 했던 게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믿었던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냥 결국 예스를 하다가 어렵게 된 경험이 있는데 회사의 조직원으로서 애착이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구성원들이어도 충분히 그런 보이스를 내면서 소통을 할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네네. 사실 말단의 직원도 대표나 아니면 중진에 있는 분들에게도 편안하게 자기들의 의견을 필요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사실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진짜 문제가 생기고 쉽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그런 문화를 갖는 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침몰하는 배에서 그냥 노만 열심히 저으면 돼. 그러면 같이 노 젓다가 침몰을 하는 거고 나라도 먼저 빨리 탈출을 하던지 그게 아니면은 이 배를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해줘야 되는 게 중간 관리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 배를 침몰하게 만드는 그 구멍이 사실 제가 노 젓고 있는데 앞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거나 아니면 안 하게 되면 또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사실 이제 그런 게 구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기는 그냥 무조건 그래도 저라면 졌다라는 조직이면은 사실 빨리 탈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양한 이제 문화를 경험해본 입장으로서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는 게 군대에 있을 때 통역병을 했었는데요. 특전여단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 어학병이 2명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일반 병사보다는 발언권이 더 많을 수 있는 곳에 있긴 했지만 제가 2분 여단장님을 모셨는데 2분 다 제 의견을 잘 받아들여주셨던 것 같아요. 좀 장난기 있게 뭐 주영이가 싸가지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서 좀 웃음을 유발하시는 경우도 있었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외부인으로서 잠깐 지나간 사람으로서 그래도 여러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쟤 왜 저러지라고 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우리 조직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들에 대한 피력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게 위에서 찍어 누르면은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었고 저희가 더 좋은 발전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공감이 되고 사실 저도 많이 놀랐던 부분들이었어요. 역시 장군님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높게 가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 2등병, 1병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오픈하게 들어주시고 웃어 넘기실 때도 많으셨지만 확실히 듣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